모든 성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앱 기술. 2007년 6월 말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이후 불과 10년 사이에 지구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휴대용 컴퓨터 장치인 스마트폰을 각자 한 대씩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이른바 모바일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나 수치와 같은 단순한 정보 처리 기능에만 치중해왔던 PC나 컴퓨터 장치와는 달리 스마트폰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각이 처리하여 온 모든 형태의 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사람밖에 할 수 없다던 많은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을 조성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 속도, 방향, 온도, 습도, 기압 등 사람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영역의 정보들까지 확장시켜줌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활동 반경을 대폭 확장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우 강력한 일처리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예쁘기까지 한 스마트폰은 그 안에 전화기나 메신저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기능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기계 장치를 집에서는 물론 직장, 식당, 시장, 길거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적 공간인 침실이나 화장실에까지도 항시 갖고 다닙니다.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처럼 소지하고 다니며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범용장치는 없었으며 이처럼 인간의 신체와 밀착된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하는 앱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에는 세상 모든 일과 사물들이 앱으로 만들어져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대세인 모바일 기기와 앱 기술을 잘 활용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차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촌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이 장치를 작동시키고 제어 통제하는 앱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기술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일처리 능력을 갖고 있고 자원이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인식하는 최소 시간의 단위는 1초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1초 이하의 시간은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정확히 측정하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그 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1초를 10억 분의 1 단위로 잘게 쪼개서 인식할 수 있고 그 짧은 시간 단위로 일을 실제로 처리해낸 것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가 100m를 한 번 달리는 시간 동안에 소프트웨어는 지구 전체를 73바퀴나 돌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일처리 능력의 1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라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처리한다면 지금까지 사람이 해온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예전처럼 대형 컴퓨터 장치의 내부에서나 지정된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PC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엔 누구나 와이셔츠 주머니나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서 앱이란 형태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중심이 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처럼 매우 강력한 일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앱 기술을 시간이나 장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의 변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급속한 발전을 초래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앱 기술을 결합시켜 우리 일상생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팅 파워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값이 싸고 무한히 풍부하면서도 다른 어떤 자원보다 우수한 인류 공용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원을 잘 다루고 활용하는 앱 기술을 학습한다는 것은 이제 나이,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필수 교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앱 기술은 인류가 그동안 신의 영역으로 여겨오던 시간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둡시다. 덩치도 매우 크고 창과 방패, 철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왜소한 체구에 이렇다 할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다윗에게 완패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윗은 작은 새총으로 짱돌을 날려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골리앗의 정수리를 공격함으로써 상대를 이겼습니다. 강한 철제 무기나 갑옷보다 날아가는 짱돌의 빠른 속도가 승리했던 것이죠. 인류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처럼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속도가 다른 어떤 무기나 도구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사람들은 이런 속도를 다스릴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얼마 전 공장 시대에는 덩치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나 기업, 그리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보다 큰 공장과 더 많은 종업원, 더 큰 생산 설비 등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규모를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는 일을 처리하는 속도, 즉 스피드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덩치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세상에 출현하고 그런 것들이 저가화 및 대중화되었으며 그것을 활용하는 앱 기술까지 보편화되면서 최소한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시간을 통제하는 기술은 이미 실용화되어 있고 또 가장 값싼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덩치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임 룰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공장 시대에는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아무나 쉽게 덩치를 키워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앱 기술을 활용하면 과거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던 비율보다 몇백 배 혹은 몇만 배 더 강하게 그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별다른 큰 자본이나 공장 설비도 없고 종업원 수도 적은 벤처기업이 오늘날 월등한 경쟁력으로 산업계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앱 기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토지나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런 세상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는 민첩한 감각과 앱 기술과 같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젊은 사람들이 월등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표상들이 오늘날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종 등에 불구하고 사업, 학문, 학습 등의 자기 분야에 앱 프로그램 기술을 가능한 빠르고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앱을 만들고 활용하는 능력은 영어나 수학 등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이전까지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어떤 기술이나 경험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모든 사람이 앱을 만들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한마디로 인류가 발명한 최상의 문제 해결 수단이고 최고의 생존 무기가 된 것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인간이 성공한다. 지난 2에서 30년 동안 기술 발전 효과가 축적되면서 이전까지 사람들이 전담해온 정형화된 업무 처리나 매일같이 반복해서 처리해온 일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물질적 궁핍 상태에서 벗어나고
모바일 기기와 앱 기술까지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사람들의 성향이 급격히 개성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더욱 다양화되면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이전까지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비정형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물처럼 밀려드는 오늘날의 비정형 문제들은 공업화 시대의 전통적인 기계 기술이나 경영관리 기법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소프트웨어 기술, 즉 앱 프로그램 기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한 이런 비정형 문제에 대해 해결할 능력을 갖춘 문제 해결형 인간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남들보다 앞서서 간파하고 소프트웨어로 무장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구글의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등과 같은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용하고 유망한 앱 프로그램 기술의 활용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코딩이란 기술적 장벽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좌의 앱 만들기 실습 시간을 통해 이미 아주 작은 경험을 했겠지만 스마트 메이커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코딩 작업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완전히 자동화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은 무엇을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요구만 제기해주면 원하는 앱 프로그램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코딩이란 기계적 작동 원리나 절차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 등과 같이 엄청나게 풍부한 컴퓨팅 파워와 초고속 무선 인터넷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이 처리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앱 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인류 최초로 조성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 해결 능력이란 일상생활이나 생업활동의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나 처리할 일들을 해결해줄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값싸게 그런 일들을 처리해내는 능력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이 급속하게 모바일화되면서 이런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생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전통적인 학교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과 관련된 작은 앱 제품을 한두 개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앱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또 적용 효과는 어떤지 등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이나 문제들을 처리하기 전에 우선 앱을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습관과 이를 추진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앱 기술은 지구상에서 가장 값이 싸면서 무한히 풍부하고 매우 강력한 일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인류 공동 자원인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전통 기계장치나 아날로그 방식의 도구들을 활용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라면 나이, 성별, 직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앱을 만들고 활용하는 법과 그 유용성을 몸소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 문제와 사회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앱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능력을 갖춘다면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앱만 잘 다루면 어디서든 대접받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 분야에서도 스마트 메이커와 같은 인공지능이 실용되면서 이제 누구나 하루, 이틀 정도면 앱 만드는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한 앱 제품을 두세 번 만들어 본 경험만으로도 앱 프로그램을 만든 과정 전반을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정도 단계에 오르면 자기 스스로가 앱 프로그램 기술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이제 앱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인 앱 기술의 정체성과 필요성 및 적용 효과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미 터득한 상황이라서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중대한 기회를 만난 상태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면 일단 앱 기술을 터득한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는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을 잘한다고 곧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소설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세일즈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 이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 끝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후에야 비로소 유창한 영어 실력을 써먹을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컴퓨터 장치에게 시켜 처리하고자 한다면 스마트 메이커와 같은 저작 도구에 익숙해져서 앱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앱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앱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스스로 어느 정도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종사해왔던 직업이나 일과 관련되거나 학교 때 전공 과목 혹은 자신이 평소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취미 등과 관련된 분야라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우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대상과 관련된 지식이나 노하우를 좀 더 충실하게 학습해서 그 일 처리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앱 제품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앞서 앱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이런 앱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할 필요성이나 가치가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해낼 능력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문제의 현상을 조사, 분석하고 재설계해서 앱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보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경험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직장에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큰 돈을 벌고 성공할 확률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 경쟁력은 도구 자체를 바꾸는 것.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은 쓰레기통은 공원, 학교, 길거리 등과 같은 공공장소 어디에나 산재되어 있죠. 이런 쓰레기통 수백 개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청소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우선 쓰레기통 하나를 치우기 위해서 사람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쓰레기통이 있는 부근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큰 쓰레기는 집게를 사용해서 하나씩 집어서 쓰레받기에 담아
손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쓰레기들은 빗자루로 쓸어 담아 또 몇 번이고 옮겨야겠죠. 그리고 이런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몇 차례에 거쳐 빗자루로 쓸어 담아 치우는 작업을 반복해야 할 겁니다. 실제로 작업 시간을 측정해보면 이렇게 쓰레기통 하나 치운데 평균 10분 이상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수레를 끌고 다음번에 쓰레기통으로 이동해서 오가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비슷한 작업들을 무수히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부터 행동이 매우 민첩한 사람들이나 학력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채용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높은 목표를 주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억압하고 안 되면 벌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큰 효과가 없다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고 조금 더 많은 월급을 주면 작업 능률이 개선될까요?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우수한 사람을 뽑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높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작업 능률을 고작 20에서 30% 정도 개선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비닐통 하나를 기존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구나 손쉽게 비닐통을 들어서 손수레에 털어버리고 그 비닐통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청소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작업 속도는 종래 방식보다 적어도 20에서 30배 빨라져서 불과 20초 이내로 단축될 것이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작업 환경까지 쉽고 편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도구나 시스템은 예전의 낡은 것을 그대로 쓰면서 항상 우수한 인재 모집에만 몰두하거나 높은 급여 지급이나 교육 훈련 등과 같이 사람의 능률 문제에만 전적으로 매달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한 것처럼 비닐통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도구 하나를 바꾼 것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이처럼 단순한 비닐통이라는 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시대 최고의 일처리 도구인 앱 기술을 외면하고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와서 익숙한 공장 시대의 낡은 도구만을 고수하면서 돈도 벌고 남보다 출세하겠다고 허둥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오늘날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일처리 도구가 바로 앱 프로그램 기술인 것입니다. 이전 도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서 어떤 일이든 빛의 속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 형태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직장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나 해결할 문제들을 이처럼 혁신적인 도구인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직장에서 당신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앱 프로그램 기술을 배우고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어떤 능력이나 자격증 또는 학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값은 높아지고 어떤 일을 하던 조직 내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고용이 불안한 시대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느긋하게 인생을 즐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